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본 이후에 쌀을 들다가 허리를 뜨끔했습니다. 허리가 놀랐나 봐요. 네. 당시에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다가 고개를 숙이는데 다시 한번 뜨끔하더라고요. 그때는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왔고 한동안 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파스를 붙이고 출근했는데 운전을 하거나 의자에 앉으면 다시 통증이 시작되곤 합니다. 하셨어요. 네, 30대 남성이네요. 흔하게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질환입니다. 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못 들었는데 허리 삐었다, 뭐 삐었다, 담 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 삐었다, 염좌는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자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엉치, 다리까지 내려온다면 단순히 근육이 놀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대가 좀 늘어지고 할 때 엉치가 아프고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숙였다 편다든지 할 때 엉치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났다라면 디스크라든지 관절에 어떤 문제는 일단 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심하다 심하지 않다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별로 안 심한데 약간의 자극 증상일 수도 있고 그게 심하고 좀 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처음부터 뭐 수술을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물리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좀 길게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서 네. 가라앉는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아마 약간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가 않고 증가한다든지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증상이 더 심해져서 내가 아프다. 누워있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병원을 찾아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단순히 놀란 상태인지 아니면 안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 상태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67세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특별히 병원을 찾는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셨는데요. 5년 전 폐경, 완경 이후부터 급격히 노화가 시작되셨습니다. 평소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아지셨고 뼈마디가 시큰시큰거린다고 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까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물건을 옮기다 엉덩방아를 찧은 후부터 꼬리뼈 주변과 엉덩이가 불이 난 것처럼 아프다고 하십니다.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67세시고 이전에 폐경 이후부터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하셨다. 그리고 또 넘어지셨어요.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다리가 저립니다. 일단 골다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골다공증 저 환자분들한테 성냥곽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성냥곽에 성냥이 꽉 차 있다. 물론 심하게 때리면 깨지겠죠. 근데 눌렀을 때 성냥곽에 성냥이 꽉 차 있으면 좀 덜 찌그러지겠죠. 네. 골다공증은 그 안에 성냥이 비어 있는 겁니다. 살짝만 눌러도 곽이 콱 찌그러지겠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을 때 압박골절이 굉장히 잘 생기게 돼요. 근데 압박골절 자체는 방사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엉치, 다리가 저리진 않아요. 허리가 아프지. 엉덩이가 불이 난 것처럼 아프다. 엉치가 아마 굉장히 저리고 아프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협착증이나 어떤 문제가 있던 상태에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그 협착증까지 같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뼈하고 뼈 사이가 실제로 조금 심각하게 좀 튀어나와서 뼈가 누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굳이 통증을 너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압박골절이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협착증이 좀 진행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라든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압박골절이 만약에 있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동반된 협착증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령의 환자분들은 너무 참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대로 병원에 빠르게 방문하고 진료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령대 상관없이요. 스마트폰 요즘 사용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볼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주고 또 척추의 퇴행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엉덩이 통증으로 알아보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병이다, 허리 아플 수 있다,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리가 당길 수 있다 많이들 아세요. 근데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허리병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병의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는 엉덩이 통증이에요. 또 엉덩이 통증 중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허리병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병, 허리에 다리로 방사통이 나타난다면 허리병일 수 있겠구나. 너무 참지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척추 치료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간단한 치료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리던 대수술도 간단하게 내시경 넣어서 15분, 20분, 30분이면 간단하게 끝나고 며칠 안에 다 퇴원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질환은 이게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잘못 써서 오는 병이에요. 거꾸로 잘 쓰고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를 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오늘 말씀도 귀담아 들으시고 척추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살펴본 우리의 척추처럼 우리의 또 체중을 지탱하는 발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포츠 스타들이 단골로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발목 인대파열에 대해서 다음 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진주시와 거제시가 앞서 5월 2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